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화요경제학 시간이죠. 네. 오늘은 자신감 착각이라는 행동경제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하기 전에 네. 잠깐 김용민 PD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이쪽 분야의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예. 이 정치를 하면 네. 유세장에서 유세를 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서 대중들이 김용민 이걸 연호하면서 열광을 하는데 이러면 정치인들이 뽕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네.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네. 이제 유사도 나서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1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물론 이게 한 번 출마했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어떨진 몰라도 네. 그렇게 무대에 서 가지고 저를 위해서 열광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양반들은 이제 나의 그 선거 승리를 통해서 네. 뭔가 이 시대의 어떤 변화를 네.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네. 기대와 소망을 네. 나한테 투영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예. 마음이 무겁고 말이죠. 이게 제가 부담스러워지셨군요, 오히려.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열광적인 지지가 네. 또 아주 정말 무서운 또 원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생각이 들면서 예. 네. 근데 그걸 또 즐기는 네.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분들도 네. 있어요. 예, 진짜. 그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 대부분 정치인들이 여론조사가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굳게 믿는다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 당시 총선에서도 이제 김 PD님은 기억이 되살리기 좀 싫으시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압도적이었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여론조사가 뒤집히고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네. 김 PD님께서는 선거 직전에 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까? 예, 전 확신했어요. 그는 여타 네. 다른 후보들하고 비슷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될 거라는 확신에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셨군요. 네. 저의 경우는 정말 그 큰 표차로 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네. 절대 이길 수 없었던 오창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결국 15% 차 득표로 아주 참패를 했는데 네. 그때 근데 이제 선거 막판에 가니까 자기가 네. 이길 줄 알았대요. 그렇죠. 청년 영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그렇죠. 부산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네. 이동영 작가가 네. 한마디로 이제 멘토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한 그 이동영 작가가 너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네. 네. 착각하지 마. 이랬을 때는 이 형하고는 결별해야겠구나. 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요. 네. 큰일 났네. 저는 그 오창석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네, 이분께 절대 결례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주말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있었죠. 예. 2개월 만인가 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나갔다고 하고요. 전국이 다시 급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대 게이트니 문재인 탄핵이니 하는 자신만만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도 하고요. 네. 예. 월요일이었던 어제는 국회 앞에서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 이런 걸 열어서 극성 지지자들이 모여서 난동을 벌였다고 하죠. 국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난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른 의원이 이 가스통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일단 주말에 열렸던 광화문 집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사를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밝히는 건 지당하죠. 거기서 상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거나 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어제 국회 집회처럼 난동으로 이어지면 대단히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의 권리를 관용하지 않는 자들을 관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 다룰 화요경제학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신감 착각이라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동경제학의 기초는 인간의 생각은
정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음.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매우 많은데 그 이유가 뭐고 해법이 뭐냐 이걸 찾는 것에 행동경제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감 착각은 영어로 illusion confidence, 환상 착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너무나 자신감에 넘쳐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매우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사실은 여러 학문에서 공통된 견해인데 사람은 자기한테 매우 관대해요. 자기의 능력이 대부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이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야, 내 사교성이 상위 25%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학생들 중에 90%가 손을 번쩍 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상위 25% 안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숫자가 90%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만큼 니네가 니네 사교성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 교수들이 말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내 사교성이 하위 25%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으면 손을 드는 사람이 한 클래스에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설마 그렇게 무능할 리 없어. 라고 자기를 관대하게 보는 거죠. 운전도 비슷합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면 다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운전 능력이 상위 25%에 들 것 같냐 물어보면 이것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나는 거기에 든다고 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뇌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하고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죠. 대화를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배우거나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보다도 가르치려거나 조언하려 들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그만큼 자기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르칠 위치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 착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교 카메론 앤더슨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4명의 학생을 한 팀으로 묶고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에 나오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 4명의 수학 실력은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4명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비디오로 찍습니다. 비디오를 보면 4명 중에 누가 리더 역할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야, 니 넷 중에 누가 리더였냐라고 물어도 비디오로 봤을 때 리더가 다 리더라고 지목이 돼요. 네. 그러면 그 넷 중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됐냐는 거죠. 지금 이 4명이 직면한 과제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당연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 제일 먼저 나대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나만 따라와.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비율이 94%나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신감을 뿜뿜 하냐면 자신감에 충만한 것이 리더가 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 내가 반드시 된다라고 확신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당선되기에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과도해지는 사람들은 내가 곧 대통령까지 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무조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일 먼저 떠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리더로 뽑아주거든요. 2003년에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이 침공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CIA 국장 조지 테넷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명분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했다는 건데요. 부시가 테넷 국장을 불러서 야, 네가 CIA 국장인데 네가 모은 정보로 진짜 후세인이 그걸 갖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테넷이 불을 보듯이 뻔한 100% 사실입니다. 라고 엄청 자신 있게 보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가 다시 또 얼마나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테넷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확실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났는데 대량 살상 무기 한 개도 발견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저 CIA 국장이라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고요. 예. 사실 지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대통령 앞에서 전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런 개소리를 저렇게 자신 있게 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보스가 자기를 믿고 중용을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언급, 당당하게 나서는 행동이 그 사람의 출세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이게 바로 자신감 착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내가 될 거라고 믿는 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야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문제가 좀 시작이 됩니다. 자신감 착각의 두 번째 원인도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느냐? 멍청한 사람일수록 자신감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할수록 출세에 유리한데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출세한 놈들 중에 상당수가 멍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글쎄요. 예, 걔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안 잡힐 거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잡히잖아요. 그리고 잡히는 이유를 보면 황당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셜록 같은 추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범죄자는 다 모리아티처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데 이거 진짜 천만의 말씀입니다. 범죄자 대부분은 멍청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자들의 IQ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예. 평균보다 지능이 한참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세뮤얼 포터라는 미국 위조 집회범은 $100짜리를 위조한 다음에 가게에서 그걸 쓰다가 잡혔어요. 근데 왜 잡혔냐? 예. 직원이 거스름돈이 없다고 못 거슬러 주니까 잔돈으로 바꿔오라고 했대요. 예. 거기서 화를 내고 막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불러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와서 난동 부렸다는 이유로 체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이 위조 지폐였던 거죠. 그러니까 위조 지폐 쓸 거면 거스름돈 없으면 옆 가게 가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위조 지폐범 주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 불러 뭐 이랬다는 겁니다. 바보인 거죠. 예. 1995년 메가더 휠러라는 범죄자는 은행을 털다가 잡혔는데 얘는 변장을 안 하고 복면도 안 하고 은행을 털었어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예. 맨 얼굴로 들어간 겁니다. 예. 당연히 은행 보안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죠. 그 얼굴이 방송으로 전국에 공개가 됩니다. 뉴스 나간 지 딱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황당해서 이 인간한테 얼굴 나온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너 왜 그냥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더 놀라더라는 겁니다. 나 얼굴에 주스를 발랐는데 왜 찍혔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유치원생들끼리 장난칠 때 하는 짓들인데 네. 얼굴에 레몬 주스를 바르면 카메라에 안 찍힌다. 이게 유치원생들끼리 하는 장난이래요. 그런데 메가더 휠러는 이 말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레몬 주스 바르고 복면 안 하고 은행을 털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례를 소개한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런 분석을 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 멍청하다는 게 문제다. 둘째, 멍청한데 멍청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을 볼 때 겸손한 사람이냐 잘난 척하는 사람이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는 잘난 척 막 늘어놓는 자신감 착각에 빠진 사람은 안타깝게도 멍청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멍청한데 자기가 멍청한 걸 몰라요. 겸손한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신감 착각에 빠진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숭실대학교에서 무려 문예 창작을 가르치시는 남정우 교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천민민주주의 어쩌고 했던 사람이요.
멍청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홍길동전의 주인공을 홍길동전 씨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성은 홍이요, 이름은 길동전인 거죠. 이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멍청한 걸 자기가 모르니까 홍길동전의 주인공이 홍길동인지 홍길동전인지 찾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모르면 찾아보거든요, 사람이요. 전광훈 목사 보십시오. 이 사람 이야기는 제가 내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자신감이 넘쳐 흐르잖아요. 이 사람 말로는 하나님이 거의 지 불알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기독교에서 얼마나 금기시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그걸 공개된 곳에서 거침없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멍청하니까요. 멍청하니까 자신감에 넘쳐서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자유당 애들이 집회에 재미를 들인 이유는 집회를 열면 앞에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네. 자기 앞에서 가스통들이 문재인 죽여라, 황교안 대통령 막 이럽니다. 그걸 보고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막 솟습니다. 힘이 솟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집권할 것 같죠. 예. 이런 기분이 들 때 빨리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의심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부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쟤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광화문에 뽕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그거 하면 기분 좋아지거든요. 네. 사실 저런 짓들을 하면 자기 득표에 좋을 일이 절대 없죠. 집회는 울분 푸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지를 확산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우호적이고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에 끌리죠. 그런데 가스통들 집회하는 거 보면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기잖아요. 촛불 집회는 평소 집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막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왠지 가스통 집회는 깡패 집단 속에 와 있는 기분이 드니까요. 하지만 저걸 제어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감 뽕에 차서 그렇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주말과 월요일 집회를 보면서 자신감 착각의 중요한 원인이 멍청함이다라는 행동경제학 설명이 와 진짜로 맞구나 하는 생각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화요경제학으로 자신감 착각이라는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